자, 2027학년도, 그죠? 편입 대비 생물, 바이오 엄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소개하는 강의 소개는 레벨 C입니다. 와, 이 레벨 C면은 이제 의취산약 계열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고, 이론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레벨 C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제가, 레벨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사실은 기초 기본이 너무 식당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로 이름을 바꿨고요. 레벨 A는, 교양생물, 교양생물 수준이고요. 레벨 B는, 생명계열 편입생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파트죠. 여기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치수한약은 지금 레벨 C, 지금 요 다음에 레벨 C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B가 이제 일반 생물학책, 그러니까 생물학과 수업, 뭐 1년 커리큘럼이라던가 또는 한 학기 커리큘럼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제 캠벨 생명과학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레벨 B입니다. 사실 의치산약 계열도 레벨 B까지는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근데 레벨 C가 되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전공 레벨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책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공 서적은 뭐 세포학, 뭐 쿠퍼 세포학이 뭐 필수세포 생물학 이게 조금씩 좀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강의 가이드가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추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전공 지식이 워낙 뭐 어떤 면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공부하는 거라서 이렇게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주세요. 그거 금방 저도 알죠. 정말 외울 게 많거든요. 레벨 C는 세포생물학, 유전과 분자생물학, 인체생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물생태 진화분류가 빠져있는 이유는 식물생태 진화분류는 딱 일반 생물학 레벨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 분야가 이제 전공 분야까지, 그러니까 전공 서적까지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는 이 인체생략 파트가 좀 늘었어요. 그죠? 출제 빈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그리고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도 약간 뭐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술이 막 발전을 하는 거지 이론이 그렇게 더 새로 추가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체생략은 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수업 시간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체생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포생화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체생략은 한 달을 하게 되고 그 현강 기준으로 세포생화학하고 유전자 분자생물학을 합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요즘 출제 빈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쪽은 B레벨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이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B도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어나서 요렇게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생화학에서는 이제 세포 구성물질에서도 조금 이제 단백질을 좀 강화할 거고, 세포의 구조에서도 사실 연계죠. 사실 세포는, 인체 생략하고 반복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인체 생략보다는 좀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될 것 같고요. 세포 분열과 조절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유전 파트에서 후속 유전이 좀 강화되어 있겠죠? 요즘 후속 유전이 핫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벨 C가 진행이 되는데, 이 레벨 C는 전공 지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책들을 제가 막 인체 생략도 사실 6종류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좀 추려가지고 핵심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러한 전공 지식을 저는 도표로 정리한 게 특징이에요. 저는 도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 쓰기에 도표가 매우 효율이 높거든요. 왜냐면 우리 저희 생물 시험 문제에는 예를 들어 유전과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특히 분자생물학은 원핵과 진핵생물을 비교하는 게 주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원핵과 진핵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분자생물학 파트는 다 원핵 진핵을 나란히 세워서 제가 이제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특히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뜯어갖고 다니세요.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좋은 표들인데 이제 여기에 문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특히 여기에 이제 문제는 미트, 피트, 또 임용고시 등등 우리나라에서 전공
생물학이 시험으로 다뤄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연습을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이론이 시험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는 적합한 공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저는 내가 A라는 지식을 배웠으면 그걸 문제풀이로 바로 확인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놨어요. 특히 여기는 문제가 좀 많죠. 그런 예시로. 또 왜냐면 이 문제들이 미트피트 같은 경우는 그림이 다 있고 그 그림들이 다 전공서적에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림들을 보기에도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실전도 연습을 시켜드리고 또 그 실전 예시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 C 단계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실험을 또 강화해 드릴 건데, 미타고 피트는 실험이 좀 많이 다뤄진 그런 문제여서, 그리고 사실 그게 이론을 공부하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피트의 문제가 지금 넘어오잖아요. 저희 의치산약 계열 편입에. 그래서 잘 넘어오는 것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예를 들면 시험지 하나 다 차지할 만큼 그런 문제는 우리한테 잘 안 넘어와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보는 눈이 좀 있겠죠. 저는 미피트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인지생략하고 세포생화. 여기서 제가 핵심자를 붙였던 것이 좀 요약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도표라던가 문제 예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미피트 문제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편입형 문제는 이제 인지생략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세포생화학은 이제 저희 편입용도 제가 좀 넣어놓긴 했는데, 또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추려드릴 것 같아요. 여하튼 교재 답안은 모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약 교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도 있어요. 예, 플러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저는 이제 이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하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울 건 이 책들이고, 또 제가 설명을 여기서 충분히 드릴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추천입니다. 이북은 뭐 배달 시간도 없고 그저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책 갖고 있어도 이게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별로 쓸데없어. 그러니까 좀 이제는 우리도 효율을 가지고 이제 이북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입니다. 물론 이 교재들도 모두 이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있으면 특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풀 수 있는 장점이 생기잖아요.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면역 파트인데요. 면역은 클론 선택 전, 클론 선택 후 굉장히 체계적으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그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예시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특징이 뭘까요?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배치를 해놨어요. 사실 더 많은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문제 유형별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유형이 같은 걸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워지는 거죠. 가끔 전 그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냥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외워져요. 제가 A레벨, B레벨, C레벨 계속 반복하고요. 중요한 건 계속 나와요.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상 보면 C에서 필요한 것만 강의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외우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좀 오지랖퍼이기도 하고 좀 잔소리쟁이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제가 또 떠들어드리고 또 제가 필기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써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 문제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생략 파트는 워낙 솔직히 외울 게 많고, 이미 예시가 미피트에서 충분한 예시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편입형은 이렇게 좀 미드하고 파이널, 그래서 이제 2번 정도로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처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요령은 아무래도 이게 공부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예습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B레벨을 또 보세요. 근데 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 외워요.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보면 정말 금방 까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B레벨을 먼저 쭉 한번, 그러니까 오늘 배울 파트를, 특히나 이제, 현강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각
그 단원 제목을 되게 상세하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원 제목을 오늘 여기 배우는 파트구나 라고 하면 미리 좀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워밍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복습은 온몸 동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AI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AI가 아니고 또 우리 시험도 입체적인 시험도 아니고 그죠? 아직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런 거 펴놓고 2차원적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외우는 사람, 그렇게 창의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게 가끔 어떨 때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류도 담당을 하니까 파이널까지 가서 이제 뭐 제가 모의 면접도 해보고 이러면 보면 정말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미 이 친구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게 이분들이 손대기가 좀 그런 거지. 의주사냥은 더하고 요령이야. 돌아가야지. 그래서 복습은 시험이 옛날 방식이어서 공부도 옛날 방식. 제가 공부했던 시절대로 여러분들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옛날 방식인 걸 어떡해. 시험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 방식이 뭐냐고요? 열심히 쓰는 거지 뭐. 저 아직도 여기 굳은 살이 있어요? 타이핑 아니고 타이핑으로 외우는 게 좀 달라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자꾸 손으로 쓰고 왜냐면 시험 볼 때는 타이핑으로 시험 보지 않잖아.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쓰세요. 저 심지어는 이거 시키는 거 아시죠? 문제 베껴 쓰라고. 리피트 문제를 다 베껴 써봐요. 저 예전에 피트 시험 봤던 친구도 그랬는데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더더군다나 두 번째 도전을 할 때는 더 문제가 기출이라서 아는 문제가 많으니까 뭐 기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베껴 쓰시라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베껴 써서 그 친구 합격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 문제를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를 외우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랑 문제에 나오는 말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고시의 기본은 항상 기출과 유사 문제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고교 대입 갈 때는 안 그랬어요? 기출문제 이만큼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시, 뭐 우리 또 미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겨우 기출문제 잔뜩 외우는 거 아닌가요? 기출 중에서 자연과학 말고 생물, 영어하고 수학하는 친구들 물어봐요. 겨우 뭐 기명에서 기출문제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그거 다 외워갖고 가라고 하잖아. 그거예요. 문제를 외우세요. 그래서 문제를 외우는 방법, 근데 이런 거 제가 문제를 외우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하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베껴 쓰세요. 그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것만큼 잘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옳은 문장으로 바꿔 쓰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거 옳은 문장으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럼 확실히 알게 돼요. 어디서 말장난을 하는지. 그래야 문장을 읽을 때 포인트를 찾죠. 생물은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설을 한 번씩 써보는. 해설은 딱 한 줄. 그러면 해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구술 면접이 대비가 돼요. 글을 잘 쓰면 말도 잘해요. 제가 글 잘 쓰겠죠, 그죠? 말도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술 면접은 뭐 따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하고 싶어도 막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합격 딱 치면 한 일주일 안에 시험 봐, 이제. 그죠? 그때 연습해야 되는데,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많이 쓰다 보면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해설, 딱 한 줄 해설만 쓰는. 그러니까 왜냐면, 구술 면접에서 답안이 뭐겠어요?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돼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줄 해설. 그다음에 테스트는 저 매주 항상 나가죠. 그래서 테스트를 활용해서 저는 또 가끔 수업 시간에 막 바쁘고 막 마무리되면 테스트를 꼭 문제를 드리는 편이에요. 또 교재 없는 문제도 테스트를 드리고 그러니까 테스트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또 파일로 제공하잖아요. 제가 이거 모았다 뭐 할 거야. 파일로 모아놔서 그거 그냥 다 외우시라니까. 근데 그게 파일이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자꾸 옮겨 써보세요. 예, 그리고 지리는 항상 생각나는 대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문제로 질의를 하실 때는 문제는 통으로 올려주시면 감사. 왜냐하면 선생님 A가 옳아요? 하는 건 저는 이제 그 문장에 맞춰서 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이 A가 답인가요? 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 전체 중에서 보기 1번부터 4번 중에서 4번이 답이어야 되니까 이건 또 해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답이 궁금하면 문제를 다 전체로 올려주시고 그냥 뭐 어떤 정의라던가 뭐 특징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 뭐냐 한 줄씩 옮기셔도 돼요.
예, 이렇게 공부하셔서 레벨 C를 완벽하게 뭐 씹어먹자 요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씹어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레벨 B, C까지 오면 벌써 이론은 많이 반복되었고 중요한 문제도 제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속 반복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단원별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깊이 있게. 그래서 올해 단원별 문제풀이가 조금 바뀌어요. 의치산약 계열들은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관련 기출을 그 조금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 버전2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이름 기억하세요. 버전2로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기출, 그러니까 옛날 기출과 최근 미트, 그죠? 요즘에 이렇게 본 교재가 이제 최근 미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최근 미트를 집어넣어서 요즘에 미트 문제가 넘어오니까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 뒤에 그죠? 레벨 C 다음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알려드려야지. 예. 레벨 C에서 뵙겠습니다.